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세 번째 시간인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기의 발생 배웠고요. 그리고 전류와 전압까지 배웠어요. 이번엔 새롭게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썼다시피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이 어떤 뜻인지를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을 전기 회로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전류, 전압, 저항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크기를 구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전류와 전압은 배웠을 거예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전압은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비유를 통해서 배울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전기인데 전하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전기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 그리고 이제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물이 흐르는데 좀 더 수도꼭지를 세게 틀거나 해가지고 그 물의 수압을 세게 했어요. 즉 수압을 평상시보다 더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압을 올리기 전보다 물이 더 빨리 나가겠죠. 왜요? 수압이 뭐예요? 수압은 말 그대로 물의 압력을 말하겠죠. 따라서 수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물을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높아질수록 물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흐르겠죠.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만약에 수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물의 단위 시간당 빠르기, 그리고 물의 양, 물의 세기가 더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자, 만약에 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로에서 수압이 있었다면은 우리 전하가 흐를 때 이 전기적인 압력을 뭐라 그래요? 네, 맞아요. 바로 전압이라고 그러죠. 역시 전압을 더 세게 높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를 의미하겠죠. 근데 전압, 전기적인 압력이 더 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기의 압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만 간단하게 전기 압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자들이 빠르게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증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전하의 흐름인 전류의 세기 또는 전류의 빠르기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른 말로는 전하의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양이 증가한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전압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의했어요? 무슨 능력? 맞아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압이 증가하면은 우리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도 더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서로 증가하는 관계라는 거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항은 이번 시간에 처음 배우는 거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항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막고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실제로 저항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전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 이런 도선이 있는데 지금은 잘 흐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살짝 무언가 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방해하는 방해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바로 저항인데, 자, 저항이 없다면은 잘 흘렀겠는데 지금 방해물인 저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하들이 잘 흐르다가 밑에 있는 거는 잘 가겠지만 위에 있는 거는 여기 부딪혀서 잘 못 가겠죠. 계속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즉 저항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더 잘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맞아요. 더 못 흐르겠죠. 즉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저항이 더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온 게 옴이라는 학자가 만든 옴의 법칙인데요. 한번 제대로 옴의 법칙이 어떤 건지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저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항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저항은 무언가를 반대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뭐 하는 정도? 네, 맞아요.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해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저항이 어떤 건지 좀 제대로 볼 건데 우리가 전류 전압 배울 때 단위가 있었어요. 자, 한번 여기다가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압에 대해서 먼저 배웠죠. 전압의 단위는 뭐였어요? 네, 전압의 단위는 바로 볼트였고,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대문자 V를 썼어요. 그러면 전류는 뭐였나요? 전류는 우리가 단위를 암페어를 사용을 했죠. 암페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표기는 대문자 A였어요. 이번에 배울 저항은 어떤 걸 쓰냐? 바로 말 그대로 옴의 법칙에서 학자 이름 옴을 따가지고 단위도 옴을 써요. 표기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됩니다. 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은 어떤 걸 쓴다?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에 대한 것 다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항을 배운 김에 1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 볼 건데요. 1옴 한번 써볼게요. 1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자, 1옴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전압과 전류 배웠으니까 다 같이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은 1V에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전기 회로에서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뭐라 그런다? 1옴이라 그래요. 다시 어떻게? 1V에 전압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전류 측정했더니 1A가 흘렀대요. 이때의 저항, 이때 도선에 걸리는 저항 값을 1옴이라고 정리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옴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체 저항이 왜 생길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있는데 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핵이 존재하겠죠. 원자 핵과 뭐 전자, 자유 전자들이 있는데 자,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원자 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동을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충돌이 팡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여기서 충돌이 또 팡 일어나고 즉 충돌이란 게 발생을 하게 돼요. 누구랑? 바로 도선 안에 있는 원자핵과 이 원자핵이 없으면은 스무스하게 쭉 흐를 텐데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보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네, 맞아요. 도선 내부를 이동하는 뭐가? 전자가 뭐랑? 네, 원자핵과 뭐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원자핵과 뭐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말만 어렵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옴의
법칙.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내용을 문장으로만 정리하면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섹션 키워드가 나왔어요. 오음의 법칙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뭐하고 전압의 비례하죠. 우리 방금 봤죠? 전압이 더 세면 셀수록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항은 어땠어요? 반대로 저항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졌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뭐예요? 반비례한다 라는 원칙이 뭐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전류의 세기가 크려면은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지고, 반대로 저항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자,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은 분모로 들어가고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은 분자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저항이 분모했기 때문에 아까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는 감소를 하겠고, 전압은 아까 어땠어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 세기가 증가한다 그랬죠. 전압은 지금 분자에 있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면 전류 세기는 당연히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고요, 저항을 R, 그리고 전압은 V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는 어떻게?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걸 한번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I와 R 위치를 바꾸면은 R은 이게 나오고 I가 분모로 가서 I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I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즉 오음의 법칙 하면은 여기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전류뿐 아니라 저항과 전압의 크기도 모두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먼저 전압과 전류의 한번 크기를 볼게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볼 건데요.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 세기가 커지면은 전류는 증가하는 비례 관계라 그랬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래프는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증가하는 무슨 관계예요? 네, 맞아요. 비례 관계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이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비례한다 표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비례하는 저항과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역시 그래프로 정리를 해 봐야겠죠?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표시를 하고, 여기가 이제 저항의 크기가 되겠고, 여기는 게 전류의 세기가 되겠죠. 자, 아까와는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아까와는 반대로 저항이 점점 증가해요. 저항이 점점 증가할수록 전류는 감소하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저항이 점점 커져요. 저항이 점점 커질수록 이에 대한 전류값은 약해지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저항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더 커졌을 때, 즉 저항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적었을 때는 이만큼이고, 좀 더 커졌을 때는 전류는 이만큼이고, 가장 컸을 때의 전류는 이만큼이에요. 즉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감소하는, 즉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반비례이고요. 자, 전류의 세기는 아까 이게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요. 분모에 들어가서 저항, 이렇게 역수로 표시하면은 반비례한다는 표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있으면 비례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 식이 나오면은 비례하는 거구나 반비례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전류 전압 저항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직선과 곡선, 반비례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기와 자기 세 번째 시간인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ohm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수압과 전압의 비교를 통해서 전압, 전류의 관계, 나아가서 전류, 저항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ohm의 법칙에 대해서 저항의 정의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1ohm의 정의 그리고 저항의 단위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무슨 법칙? 네, 맞아요. ohm의 법칙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프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ohm의 법칙에 이어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인 저항의 연결과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의 크기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고생했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도록 해요. 안녕.